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국제 경제 그리고 세계 증시 현황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인텔 등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어닝 효과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굿프라이데이로 휴장을 하면서 금요일 목요일 증시로 마감이 되고 상황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특징들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 중심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장윤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22일은 부활절 전 금요일인 성금요일로 뉴욕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 일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뉴욕 증시 정리를 하고요.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 애플을 비롯한 모건 스탠리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인 12,50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면서 지난주 3대 지수 모두 1에서 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요. S&P 500대 기업 가운데 137개사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평균 이익 증가율이 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되는 기간 동안 기업들의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대부분의 기술주에 집중이 됐고 은행주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문가들은 향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정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가 끝난 후 벤 버냉킹 의장이 기자 브리핑을 가질 것으로 보이면서 더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FOMC는 성명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브리핑이 통화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또 연준이 이번 성명문을 좀 성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 살펴볼 만한 경제 지표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비롯해서 주택 지표와 같은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S&P 500 기업의 3분의 1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역시 이번 주 증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윤정 캐스터가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장은 쉬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굵직한 재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굵직한 재료들 참 많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그 미국 증시가 세계 증시의 주도력이 높으면서 네, 비교적 그 좋은 흐름을 전개하고 있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3년 만에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역시 그 가장 큰 요인은 지금 1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을 맞아서 지금까지 그 발표했던 기업들 실적이 당초 그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그 실적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는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를 내용을 보면 대체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던 기업이 한 네, 75% 정도 되는데요. 네, 과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그 표현을 쓸 만큼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좋았을 때도 대체로 그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그 실적을 발표한 이러한 그 레이쇼 즉그 변화율이 네, 대체로 보면은 한 60%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의 발표가 한 75% 정도 되니까 미국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기업들 실적이 앞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는 S&P 지수에 그 소속해 있는 그 기업들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그 기업들이 보면은 대체로 굵직굵직한 월가에서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는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발표되는 그 기업들의 그 실적이 많다 하더라도 월가의 그 시장 참여에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부터는 그 기업 실적이라는 재료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정책 변경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상당히 높을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 중에도 이제 이번 주 그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4월 그 FOMC 회의, 그다음에 FRB 설립 이래로 처음으로 그 네. 기자회견을 갖는 버닝 기장이 어떻게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언급할 것인가 하는 네. 이 문제가 아마 월가의 그 시장 참여에 대해 최대 관심이 쏟아볼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정책 변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주말에 알아봤습니다는 중국의 그 정책 변경 문제.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그 중국의 그 정책 변경 의지에도 위안화 가치가 과연 얼마까지 강세가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 증시와 관련해서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월가에서는 그 국제 금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한 것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이렇게 금값이 올라갈 때 대체로 한 2008년도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에 그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납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결국 모두가 금을 찾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는 협심해서 가지만 막상 그 금을 이렇게 보면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누구 하나도 금을 갖지 못한다는 이게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그 골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이래저래 상승하면 모두가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정작 이렇게 돈을 못 번다 하는 이것이 이제 최근에 금값 상승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오랜만에 나도는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 국제 금값이 과연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또 하나의 그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는 과연 그 마이크로적인 측면의 기업들의 실적 좋은 것이 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속보치가 1분기의 그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네. 과연 그 이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과연 미국의 그 잠재 수준인 한 3% 이상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향후의 그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고 또 1분기의 그 기업들의 1분기의 그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방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의 그 재정 분야에서 지금 많이 불고 있는 재정에 대한 긴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분기 비록 속보치긴 하지만 성장률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좀 이번 주에 좀 꼼꼼히 챙기셔서 네. 향후의 그 증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투자 방향과 관련해서 사실 예의 주시해서 이번 한 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FOMC 회의 그리고 끝난 후에 FRB 의장의 또 기자간담회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모두 성금요일 프라이데이 휴장이 됐죠. 그 중에서 중국 증시는 반락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마켓도 지난주 성금요일로 휴장을 한 증시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홍콩과 인도, 브라질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개장한 상하이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하이 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0.53% 내렸습니다. 따라서 3010.52포인트에서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있죠. 기준금리와 같은 통화 긴축,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 같은 이런 소식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감독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악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의 하락폭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세가 두드러졌던 석탄과 철강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헬스케어와 음식료 역시 지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강세를 보인 업종이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 전력 업종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홍콩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 중국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도 증시 역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는 골드만삭스가 2012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또 증시가 만약에 열린다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RTS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4% 올랐는데요. 2049.03포인트에서 지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향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2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주가 흐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대형 귀금속 생산업체인 폴리메탈이 은 가격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같은 업종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업종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외에 모든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증시 역시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한 가운데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뚜렷한 악재나 호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180여 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1분기 GDP 증가율 등 각종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가운데 역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역시 FOMC 직후에 있을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 간담회 내용일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 글로벌 증시 또 한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베냉키의 첫 기자회견, 글로벌 증시의 변곡점이 되나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지난주에도 좋은 여건 많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좋은 실적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네. 입장에서는 지난주까지 뭐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그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여부가 증시창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일부 펀드 같은 경우에도 벌써 누적 수익률이 1000%가 넘었다 해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네, 이런 그렇더라고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가 아마 그 증시 참여자 또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좋은 흐름이 전개되는 데는 역시 미국의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 주에 그 집중적으로 발표된 아까 180여 개 기업이라 그랬죠? 네. 짧은 기간 내에 180개인데요.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보면 5일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개죠? 한 36개 6개 정도 정도 되나요? 집중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발표되는 기업 수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그 실적이 지금 75%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인가? 대체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금융주보다도 제조업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월가 예상치 지금까지 나온 이런 보다도 높지 않겠나. 다만 메가톤급 기업이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월가에 실질적으로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4월 FOMC 이틀간 이례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네.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특히 FRB 창립 이래로 첫 기자회견을 갖는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은 좀 공식적으로 갖습니다. 네. 뭐 미국의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가 또 한국의 금토기가 끝나고 나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항상 회의가 끝나면 김진숙 총재께서 여러 가지 표정을 지시고 이제 발표하시는 모습인데요. 그게 네. 이제 바로 이번에 FRB 창립일로 사실 버냉키가 처음으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위 시장과의 소통 문제, 이것이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미국도 이례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서 버냉키 회장이
첫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통화정책수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는 가격 변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금값이라든가 위안화 가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7대 통화에 대한 달러 페러티 인덱스 지수,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달러 평가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평가 지수가 지금 사상 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 모습이 과연 그 FOMC 회의 결과, 그 다음에 버냉키 회장의 첫 기자회견 결과로 인해서 가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지 네. 이런 것도 전부 캐리 자금과 맞물려 있고 또 금값이라든가 위안화 가치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자금의 동향과 집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지금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 주에 그 증시에 미칠 변수가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양한 변수들이 한국 증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FRB 창립 이래로 갖는 첫 기자회견이 이번에 있을 예정인데요.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네네. 그중에 가장 먼저 미국이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악화가 됐죠. 하향이 네네.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벤 버냉키 의장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FOMC 회의 결과에 네. 대해서 이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안에 앞서 좀 잠시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FOMC 회의의 그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 결과를 좀 예상하시려면 미국은 정확하게 시장 참여대 입장이라든가 경기 상황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 문제는 지난 3월달에 FRB의 그 이렇게 경기지단 보고서는 베이지북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네.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 하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그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그 재확인된다면 물가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소위 근원적인 인플레 문제는 지금 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출구 전략 조기 철회 관련해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렇게 안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세도 지속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통화 정책을 그동안 추진했던 통화 정책이 비교적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굳이 잘 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적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 정책 금리, 연방기금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나. 뭐 자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네. 사실상 비교적 언급하지 않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양적 완화 정책도 FRB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입장을 다시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렇게 그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미국 경제가 좀 회복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미국도 물가 부담이 지금 다른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된 만큼 네. 미국의 FOMC 회의 간의 이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철회 관련해서 종전의 매파와 이렇게 소위 비둘기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비둘기파와 네. 뭐 무슨 파랄이죠? 매파요. 독수리파 뭐 강경파와 뭐 어쩌고 온건파 간에 이러한 그 논란은 이전의 그 FOMC 회의보다는 상당히 논란이 가정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지금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난주 기업들 실적도 참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출구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크게 아까 이 질문에 해주신 네. 그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입장을 좀 가장 먼저 건너올 거로 보이는데요. 네. 기자회견 오면 미국의 그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아마추어 증시 전문가들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전망 부분이 이렇게 하향 조정된 것이 굉장히 경미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는 네. 역시 미국은 중심국 입장에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회견에 통화정책 수장의 집중적인 이렇게 질문이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종전의 같은 경우는 복합적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가 채무 문제거든요. 네. 그런 것에서는 국가 신용도 전망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나온 거 보면 종전에 그 어스테리티 디베이트 관련된 논쟁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강경론자들은 지금 위험 수위가 경고된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신중 입장은 종전의 유지대로 사실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역시 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를 경기 문제와 동일시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문제가 동일시하게 된다면 내년에 그 재선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미국 국민들이 희생을 해서 완전하게 대가를 좀 치러주고, 그다음 미국의 그 재정 수입 구조가 누진적 구조를 가진할 때 역시 기존에 유지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네. 다만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전체로 동결하되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데 페이하고 삭감된 부분을 경기 부양 효과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소위 과거 1990년대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신화를 양출했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소위 재정 지출의 구조 내역을 추진한 변경하는 이런 그 페이고 정책은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요. 통화정책 수장인 맨 버네키 입장에서는 아무리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렇게 그 비교적 잘 순조롭게 조화를 해서 지금까지 취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번에 국가 신용등급 전망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재정의 그 긴축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강경론자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각도에서 좀 길긴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그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금융 위기의 극복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이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할 때 분위기에 편승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비상대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비상대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금융위기 극복은 어느 정도 맞는가, 또 특히 버냉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네. 사실상 그 출구 전략의 방향을 이렇게 잃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극복의 3단계, 다시 말하면 리퀴드 크라이시스,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크라이시스,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실물 경제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위기 극복의 3단계를 볼 때는 네. 10분 능선이 완전히 극복됐다면 지금은 7에서 8분 능선. 그래서 아직도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부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경제가 다시 어려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버냉키 입장에서는 대공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입장을 반다면 사실 그 출구 전략 관련해서 적극적임의 출구 전략에 해당되는 기준금리 변경은 사실 올해 내에는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내년에 넘어가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2012년 넘어가더라도 대선이 2012년 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은 웬만하거든 변경하지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에 해당되는 정책 시한이 마무리되어 있는 가장 임박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추진했던 6천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통한 네. 2차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시한이 되면 6월 말이 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그 출구 전략 모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는 예. 사실상 그 미래센 미디어를 통해서 그동안 누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은 경기 상황과 위기 극복의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그 하반기에는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나. 다만 강도에 있어서는 시장 금리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종전의 그 경기 회복세, 위기 극복의 큰 줄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명시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는 네. 2차 양적 완화 정책 철회 이후에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동일한 맥대에서 시중에 갖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완만하게 경기 상황을 보고하면서 위기 극복을 보고하면서
이후에 양적 완화와 관련된 정책도 이렇게 병행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통화 정책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질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네, 거죠.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 보면은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처리될 때는 네. 경기 회복과 위기 극복의 과제를 이렇게 동시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화 정책에서는 보편적 정책이 있고요. 이 보편적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 계층, 특정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변경하면 모든 국민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보통 이것을 보편적인 통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계층을 이렇게 지도하거나 특정 기업이라든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자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선별적 질적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모럴 해저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강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는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같은 보편적 정책을 추진할 때는 네. 인플레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느냐? 극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고용 문제가 좀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위기에 진원진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자금을 뿌려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지금은 인플레 문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될 네.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도 감안하고 특정의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도 그런 부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끔 제도적이라든가 또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자금을 집중 지원해주는 이런 쪽이 하반기에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네.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 극복 정도를 더 이렇게 범위를 확산시키는 이런 쪽의 그 통화 정책이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엔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킹스턴 회담 이후에 네. 달러 가치는 또 중심통화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사실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버냉키 입장도 킹스턴 체제에 맞춰서 플로팅 자유변동 환율제에서 미 달러 가치가 시장에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버냉키 재임 시절에 미국의 그 달러 정책에 있어 보면 은근히 인위적으로 저달러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면에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대외 정책 측면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해서 수시 증대될 경우에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위 재정 정책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를 낮추지만 그러나 돈이 많이 풀릴 경우에는 인플레라는 국민들의 부담 이런 것을 집중시키는 이런 부분을 분담 차원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 정책을 은근히 추진해서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킨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완전히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해 볼 때는 달러 가치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네. 이 문제에서 특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는 않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처리된 이후에 미국의 그 시중금리는 다소나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 달러 가치가 그렇게 중심통화에서 위상이 떠질 만큼 이렇게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지는 않지 않겠나 버냉키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심 정책과 관련해서 로버트 조릭이 금값 상승과 관련해서 네.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소위 제2의 브레튼 우지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하는 입장을 해서 제2의 브레튼 우지 체제의 로버트 조릭 구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도 있게 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그 기자간담회에 관해서 뭐 출구 전략 또 제휴동성 장세나 달러 약세 정책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 증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FMC 회의 결과, 네. 그다음에 버냉키 첫 기자 회의 결과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회의 결과가 커다란 변화는 초래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관심이 되고 첫 회의가 관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두 FOMC 회의 결과라든가 첫 기자회견 결과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는 별로 변동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이것이 향후의 증시와 관련해서 변곡점이 될 것이냐 이런 쪽에 얘기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그다음에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외국인 자금, 그중에서 네. 달러 캐리 자금 이런 문제도 지금 타에서는 회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첫 기자회견을 걸고 그다음 FOMC 회의에서 그 매파와 이렇게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논란이 거세된다는 것은 네. 향후의 그 정책 변경 사항이 이제는 기업 실적에 이어서 증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과 투자자분은 이번에 특별히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적다 하더라도 향후의 그 증시를 읽을 때 또 향후의 그 투자 전략을 읽을 때는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경제효과를 맞춰서 정책 변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향후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를 의미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월요일 밤 오늘 비가 좀 온다고 하죠.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